책이나 빨리 꺼내 이 왼수들아. 저기 이제 미리 얘기한 왼수 3도 있어요. 응? 몰라. 그 12시에 갑자기 나 오는 길에 갑자기 저 오는 늦어요. 끝. 사람 열받게 하는 뭔가 있어요. 교재 49쪽 펴시면 돼요. 오늘 49쪽에서부터 들어갈 거고 49쪽이 지난 시간에 한 문제 오늘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49쪽에 한 문제 오늘 한다 그랬으니까 그 한 문제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숙제 이따가 쉬는 시간 내세요. 숙제 내. 숙제 내라고. 안 했냐? 언제 올 거야? 숙제 언제 올 거야? 야, 언제 할 거야? 너 언제 할 거야? 너 언제 할 거야, 숙제? 뭘 안 얘기해줘요. 숙제해요. 자, 여기서부터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유형 3의 27번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49쪽에 27번 지난 시간에 여기서부터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문제부터 우리가 좀 지금부터 좀 설명을 좀 해보려고 하니 여기서부터 좀 가볍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용은 쉬워요. 내용은 쉬운데 여기 같이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봐. 다만 조금 생각해야 되는 게 있어서 그 생각해야 되는 게 뭔지만 딱딱 집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그때 우리 자연수 n에 대해서 fn이 저렇게 돼 있습니다. fn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설명이 돼 있는데 우리는 현재 몇 이하의 자연수를 가지고 얘기를 할 거냐면 여기 20 이하의 자연수 mn에 대해서 우리 여기는 얘네들을 곱해놓은 게 각각들을 더한 거랑 같다라는 거를 보여주게 되는 그 순서상의 개수를 찾아달라는 게 지금 여기 문제입니다. 맞아 틀려요 여기까지는요? 맞아 틀려. 맞지? 야무지게 초콜릿 먹고 있고 집중이나 해. 집중이나 해. 집중이나 열심히 하세요. 초콜릿 먹으면서 보세요. 야 얘처럼 미리 늦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너 왜 늦었어? 그러니까. 나야? 아니야. 몸 안 좋아서 늦게 일어나가지고. 그럼 그럴 수 있지. 저기 아무 이유 없이 늦은 둘이 있어. 지금 방금 시작했어요 수업. 알람 받았어요. 응. 그래 방금 시작했어요. 저기 오늘부터 쟤네들의 이름을 내가 붙여줬어요. 저기 있는 쟤가 왼수 1이고요. 저기 있는 쟤가 왼수 2예요. 그리고 너는 왼수 3 취소. 너는 그냥 일반인.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자, 왼수들과 일반인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보도록 합시다. 뭐야 이거 어디서 잉크 새는 거야 이거? 더 세라? 잉크가 새는 것 같기는 한데 어디서 새는 거야 도대체? 알 수가 없네. 어딘지 알았다. 잉크 어디서 새는지 알았다. 자,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우리가 좀 시작을 할 테니까 여기서부터 우리가 좀 가볍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쉬워요. 지금 여기 있는 문제 쉬우니까 여기 같이 한번 보게 된다면 우리는 그래서 여기 일단은 밑줄을 좀 다 그어주세요. 우리가 지금부터 주목해야 되는 건 바로 어디냐면 여기야. 여기 밑줄. 그러니까 우리는 얘네들이 이렇게 만족해주는 거를 찾아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결국 누구냐면 여기 동그라미 좀 쳐야 되는 게 바로 뭐냐면 그럼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야 되는 거는요. 여기 있는 얘 mn 둘을 곱했을 때 나오게 되는 결과. 이게 현재 여기서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mn 이것이 지금 현재 잘 봐주면 되는데 여기는 요 fmn이라는 것 자체가 바로 어디 있는 친구냐면 여기 있는 친구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n 대신에 우리는 지금부터 mn을 넣겠다는 거고 그럼 얘가 바로 누가 될 거냐면 여기 안에 들어가게 되는 여기 있는 로그에 있는 진수들이 되겠죠. 그래서 얘들이 로그의 진수들이 된다. 이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눈치채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로그의 진수들이 된다라는 것까지는 눈치를 채고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원하는 건 바로 누구냐면 그럼 얘가 과연 홀수인가 짝수인가 그거를 판단해 주는 게 여기서 가장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여기에서 여기 있는 얘 m과 n을 곱해 놓은 게 과연 얘가 홀수가 될 것인지 짝수가 될 것인지 그거를 우리가 마지막으로 판단해 주는 것이 돼서 그래서 그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답을 낼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결과를 얻게 된다면 그게 우리가 찾고자 하는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생각을 해줘서 봐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래서 우린 여기 있는 mn이라는 친구를 이렇게 두 개로 좀 나누어서 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mn이라는 게 첫 번째는 뭐가 될 수도 있냐면은요. 이렇게 얘가 그래서 홀수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린 여기 있는 mn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둘을 곱한 게 뭐가 돼도 상관이 없냐면 짝수가 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 얘네들을 곱한 게 짝수가 돼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좀 잘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얘네들을 곱한 게 홀수가 되고 싶다라는 거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하면 돼. 그럼 곱한 게 홀수가 되고 싶어. 그럼 각각이 뭐가 되기만 하면 돼요? 곱한 게 홀수가 되려면 각각이 뭐가 되기만 하면 돼? 그렇지. 그래서 여기 있는 둘이 곱한 게 홀수가 되고 싶으면은 여기에서 우리는 m과 n이 다 뭐가 돼야 된다라는 조건을 갖고 가야 되냐면 이렇게. 그래서 m과 n이 둘을 곱한 것이 각각이 홀수가 돼야 됩니다. 라는 거를 좀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곱한 게 홀수가 되고 싶으면 각각이 다 홀수가 되면 돼. 그럼 곱한 게 짝수가 되고 싶으면 둘 중에 하나가 뭐라도 있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가 뭐가 되기만 하면 오케이예요? 그치. 그러니까 곱한 게 짝수가 되고 싶으면 여기 있는 얘 m과 n이 결국 뭐가 되면 되냐면은요. 짝수. 그러니까 둘 다 짝수가 되거나 아니면은요. 뭐가 있냐면 m 또는 n이 짝수가 되는 얘네 두 가지로 나누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얘네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누어서 볼 수가 있고 그럼 요렇게 해가지고 봤을 때 그럼 얘네들을 식으로 좀 정리를 해봐. 그럼 식으로 정리했을 때 얘가 그럼 어떤 결과를 얻어야 되는지. 됐냐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그것까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좀 식으로 정리하면 어차피 여기에서는 둘을 곱한 것도 홀수고 각각도 홀수입니다. 그러니까 홀수들은 다 위에 거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얘가 그래서 로그 3에 그래서 우리는 여기는 mn이라고 주어져 있는 것이랑 여기 있는 로그 3의 m과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로그 3의 n을 더한 것이 결론적으로 뭐하다라는 거 보여주면 되냐면 같다라는 거 보여주면 됩니다. 근데 이거 잘 보세요. 지금 여기 잘 보세요. 여기 잘 보세요. 여기 잘 보세요. 여기 잘 보시게 된다면 여기 얘랑입니다. 밑다 같아요 달라요? 밑다 같고 여기 있는 이제 진수들의 곱이니까 진수들의 곱은 결국은 쪼갤 수 있다 없다? 있지. 그 쪼개지면은 얘로 쪼개져요. 맞아 틀려요? 맞지? 여기까지 이렇게 쪼개지지? 결국 뭐야? 얘네 그냥 항등식이라는 소리예요. 됐냐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둘 다 홀수가 되었을 때는 얘네들 자체가 그래서 항등식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얘네 자체가 그냥 항등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m과 n은 홀수 아무거나 나와도 상관없다라는 것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자 그럼 우리 1부터 20 이하의 자연수 mn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그럼 20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홀수의 개수만 찾아주면 됩니다. 그럼 20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홀수의 개수는 총 몇 개 있으니까? 20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홀수는 총 몇 개 있어요? 10개 있지. 그러니까 m이 올 수 있는 것도 몇 개? n이 올 수 있는 것도 10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그래서 m이 될 수 있는 거 10개와 n이 될 수 있는 거 10개를 곱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곱해준 게 첫 번째 답. 그래서 첫 번째 답은 그래서 몇 가지가 나오냐면 100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러면은요. 얘네 둘 다 짝수가 되었을 때도 그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본다면 그럼 얘네들이 짝수가 되었을 때도 그럼 우리가 마찬가지 로그로 풀어드리는 거니까 그럼 나는 여기 있는 로그에 결국 나는 지금부터 짝수죠. 그럼 짝수면은 로그의 위치 3이야 2야 지금 보니까 2지. 그러니까 얘네 둘 다 그래서 2로 잡아줬을 때 나오게 되는 여기는 mn과 그 다음에 여기 있었던 얘 로그 2의 m과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로그 2의 n을 더해놓은 것이 서로 뭐하다라는 거 보여주면 되냐면 같다라는 거 보여주면 되는데 이걸 보자마자 C 구사해야 되는 건 이거는 위에 거랑 완벽하게 똑같은 형태죠. 됐냐 여기까지는요. 밑도 완벽하게 다 똑같고 지금 보아하니 밑도 지금 현재 완벽하게 다 똑같고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밑도 완벽하게 똑같고 얘네들이 현재 진수의 곱이니까 쪼개보면은 여기 오른쪽으로 그대로 쪼개집니다. 끝났지.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도 뭐야? 짝수 아무거나 나와도 상관없다라는 것이 결론이에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자 그러면은 짝수는 각각 몇 개씩 올 수 있어요 또? 10개씩 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얘네들을 또 계산하면 그래서 얘가 10 곱하기 또 10이 되네요. 그래서 얘가 또 몇 가지가 되냐면 100가지가 돼요. 그리고 나서 얘네들만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더하면요 정답이 없을 겁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왜 그러냐면 잘 보세요. 얘 둘 중에 하나가 짝수가 되는 거 다른 말로 얘기하면 또 다른 하나는 홀수가 되는 거를 또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것도 가능은 하기 때문이에요. 알겠냐? 그러면 어차피 둘 중에 하나가 짝수라는 건 다른 하나는 홀수라는 건데 어차피 둘이 바꿔봤자 그게 그거지. 둘이 바꿔봤자 그게 그거니까 나는 지금부터 뭐로 얘기할 거냐면 이거 하나만 찾고 거기에 곱하기 2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하나만 찾고 여기에 곱하기 2를 좀 해보자면 잘 보세요. 자, 둘 중에 하나가 짝수예요. 그러니까 짝수 하나 홀수 하나의 곱입니다. 그럼 짝수 곱하기 홀수 하면은 무조건 뭐 나와요? 짝수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는 fm에는 짝수라고 판정이 났으니까 밑이 로그가 2가 돼야 됩니까? 아니면 3이 돼야 됩니까? 로그의 밑이 2가 돼야 됩니까? 3이 돼야 됩니까? 여기서는 2가 되어야 돼. 주은이 여기까지 됐냐?
초콜릿만 야금야금 먹지 말고 집중을 하면서 보라고. 너는 왜 자꾸 얘한테 초콜릿을 이렇게 야금야금 공급을 해주는 거야? 줄 거면 쟤도 줘. 됐대. 뭐야, 새 것이 있네? 뭐야, 초콜릿이 뭐 그렇게 많아? 저거 누가 봐도 이따 국어 때 많이 야금야금 먹으려고 준비 많이 했구만. 오늘 왜 국어 없어? 아, 그래? 야, 그럼 오늘 늦은 만큼 다 하고 가. 오늘 늦은 만큼 다 하고 가. 뭐 5분 늦었잖아. 5분 정도 다 하고 가. 5분 나간다고 늦지 않아요. 사람 죽지 않아요. 알겠냐? 억울하면 일찍 오든가. 자, 글쎄 여기 이렇게 해서 같이 한번 봤을 때, 그래서 우리 여기 있는 거 보게 되면, 그래서 여기 잘 잡아주시면, 그래서 여기는 로그 2에 우리는 그래서 누가 되냐면은요, 여기는 mn 이렇게 잡아줘요. 근데 나는 지금부터 여기는 m이 짝수라고 판정을 할게요. 즉 n은 홀수입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m이 현재 짝수라고 우리가 이렇게 판정을 하게 되면 m한테는요 밑이 똑같아요. 그래서 로그 밑이, 그래서 누가 오면 되냐면 2가 오면 되니까 로그 2에 m이 오는 건 맞는데, 우리는 현재 보게 되면 n은요 현재 짝수입니까? 홀수입니까? n은 홀수입니다. 그럼 홀수이면은 여기에서 로그의 밑을 잡았을 때 로그의 밑은 3이 돼야 됩니까? 2가 돼야 됩니까? 3이 돼야 되니까 얘는 로그 2의 m과 결국 우리는 로그 3의 n이 서로 같다라는 걸 보여줘야 돼요. 그럼 너네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저게 과연 돼? 라는 생각이 드는 게, 누가 지금부터 되게 걸려버리냐면 얘가 되게 걸려버려요. 왜? 나머지들은 로그의 밑이 2예요. 근데 저기 있는 쟤 홀수로 나와 있는 애만 로그의 밑이 3이란 말이야. 그럼 밑이 다른 로그는 절대 같게 만들 수가 없죠. 밑변환을 하지 않는 이상. 그렇다고 식을 되게 복잡하게 만들어가지고 뭐 밑변환을 할 것도 아니고. 괜찮니?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네들은 뭐 밑변환 할 것도 아니니까, 그럼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좀 생각을 해줘야 되는 게 하나 더 생기는데, 그럼 그게 바로 뭐가 될 거냐라는 것까지만 잡아주게 된다면 오히려 날릴 수 있죠. 진수가 얼마가 되기만 하면? 얘가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얘 날릴 수 있어요? 진수가 뭐가 되기만 하면? 3? 3이면 플러스 1이라는 숫자가 생기니까 그건 아니고요. 그냥 아예 진짜 로그의 밑을 2로만 남길 거야. 즉 얘를 아예 없애버리는 게 나의 목표예요. 그럼 3을 없앨 거야. 그럼 3을 없애려면 저기 진수가 얼마가 되기만 하면 될까요? 이거 진수가 1 되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1은 홀수잖아요. 다시 한번 뭐예요? 얘가 1이 돼버리게 된다면 얘가 0이 돼서 날아가죠. 제한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홀수라는 것은요 반드시 한 숫자로만 정해져야 됩니다. 그 홀수라는 숫자는 얼마로만 정해져야 되냐면요, 그 홀수는 무조건 1로만 정해져야 된다 라는 것까지만 잡아주면 되는데, 얘네들은 서로 자리 바꾸는 것까지 상관이 없으니까, 그래서 거기에 곱하기 2 해준 것까지가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짝수는 아무거나 봐도 돼. 그럼 짝수가 올 수 있는 게 총 몇 개예요? 10개. 홀수는 지금부터 몇 개만 올 수 있고요? 한 개만 올 수 있고, 그게 곱하기 2 한다 그랬지? 그러니까 10 곱하기 1 곱하기 2 해주면은 여기서 개수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10 곱하기 1 곱하기, 근데 얘네들 자리 바꾸는 것까지 해가지고 곱하기 2 해주시기만 한다면 우리가 정답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몇 가지가 더 추가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치, 여기서 20가지가 추가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결국 여기 잘 잡아보세요. 그래서 여기 최종적으로 볼 거는 여기 있었던 얘 100가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100가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20가지, 얘네 셋을 다 뭐 해준 게 정답이냐면 더해준 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얘네 셋 다 더해주시면 답 나옵니다. 정답. 그래서 몇 번이 된다? 정답. 그래서 1번이다. 여기까지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로그들은 한번 풀어보시고, 고난도 문제들은 지금은 하지 않을게요. 됐니?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고난도 문제들은 지금 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58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58쪽으로 갈 건데요, 58쪽에서 이거 하나는 좀 개념을 좀 잡고 넘어가야 되는 게 오늘 좀 있습니다. 그래서 개념을 좀 하나 설명을 해주면서 갈 테니까 거기서부터 우리가 좀 같이 한번 생각을 좀 해주면서 보면은 좋을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 오늘 배우게 되는 지수함수, 그리고 다음 주에 배우게 되는 로그 함수는요, 제발 수능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는요, 제발 다 따로따로 독립적인 존재다라고 생각하고 외우지 마세요.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둘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수와 로그 자체가 서로 연상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지수함수랑 로그 함수는 역함수 관계야. 그러니까 얘들은 항상 연결하는 게 요즘 시험에서 잘 나오고 있는 트렌드야. 니네 2학년 때도 많이 뒤통수 맞아봤잖아. 지수함수가 어렵게 나오면 로그 함수랑 무조건 묶여서 나와요.
됐니 여기까지는요? 지수 로그 함수 묶어놓은 게 다다음 시간에 하게 되는 겁니다. 다다음 시간에 하게 되는 게 지수 함수, 로그 함수 묶여져 있는 거니까 그것도 잘 기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는 한 1일차씩만 나갈 거예요. 지금 여기 지수 함수, 로그 함수는요. 적어도 함수 그래프를 따질 때는요. 방정식 분응식일 때는 그냥 진짜 하나로 묶어서 가겠지만 진짜 함수를 다룰 때는 하나씩만 가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1일차씩만 가려고 하는 이유가 여기는 하나하나 꼼꼼하게 잡고 넘어가야 되고 궁극적으로 내가 너네한테 하나만 요청을 할게요. 요청을 하겠다는 건 너네한테 부탁을 좀 하나 하자는 건데 그럼 너네한테 뭐 하나 좀 부탁을 할 거냐면 요거 하나만 좀 부탁을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잘 봐. 너네한테 지금부터 부탁 하나 할게. 제발 여기 잘 보면은 문제들 잘 보시면 그래프 안 그려서 풀어도 되는 것이 있어요. 이런 3점짜리들. 3점짜리들은 그래프를 굳이 안 그려도 돼. 여기 있는 얘네들은 굳이 그래프를 그릴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여기 있는 요런 문제들이 있죠. 요런 문제들. 누가 봐도 뭐 4분면에 지나네 안 지나네 어쩌고 저쩌고 하고 있는 거랑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도 얘가 어디서 뭐 직선과 곡선이 만나야 되네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여기에 있어서 얘도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 모든 것들은 다 웬만하면 그래프를 좀 그려보세요. 됐니 여기까지는요? 웬만한 것들은 조금 어렵다 느껴지는 것들은 다 그래프 그리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프만 잘 그리면 그래도 문제없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프만 잘 그리면 되니까 제발 부탁은 그래프를 좀 많이 그려봐라. 요 정도를 좀 얘기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지수함수가 어떻게 생겨먹는지 정도는 알아야 돼. 자, 보세요. 우리 지수함수의 그래프입니다. 그때 우리 지수함수는요. 어떻게 생겨먹은 애들을 우리는 보통 지수함수라고 그러냐면 여기는 y는 잡았을 때 얘가 밑은 지금 현재 어떤 숫자로 고정이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디에 지금 현재 문자가 들어가 있는 형태냐면 지수에 문자가 들어가 있는 형태를 우린 지수함수라고 하죠. 자, 그때 지수함수가 되고 싶으면 적어도 우리는 두 가지는 빼야 된다 그랬습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첫 번째, A는 어떤 조건을 깔고 있어야 돼요? 반드시 A는 어떨 때만 우리가 지수함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 그랬어? A는 어떨 때 지수함수 그래프를 그릴 수 있습니까? 그치, 양수일 때만 그릴 수 있습니다. 음수일 때는 버려요. 왜냐면 음수일 때 너무 왔다 갔다 지그재그 하니까 그래프가 그려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A가 양수일 때 그리고 나서 우리는 A가 절대 뭐가 되지는 않았을 때로 우리가 한정을 하냐면 1이 되지 않았을 때로 한정합니다. 왜? 1이 되면은 X가 뭐가 됐든 간에 무조건 함수값 하나잖아요. 즉 상수함수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겨먹은 요 지수함수에 결국 뭐를 그릴 거냐면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지수함수의 그래프의 증가감소를 결정하는 것, 즉 얘가 증가함수냐 감소함수냐를 결정해주는 거는 얘가 바로 밑인데 그럼 밑에 기준 숫자가 있죠. 숫자 얼마를 기준으로 잡아주면 된다 그랬습니까? 밑에 기준 숫자를 잡아주면 되는데 그 기준 숫자가 얼마일 때를 기준으로 우리가 그림을 그린다 그랬어요? 누가 얘기했는데? 얼마일 때를 기준으로 그래프 그려요? 젠성 얘기해봐. 너 미적분 때 내가 얘기했어. 너 이거 미적분 때 했어 내가. 1이 기준이에요. 됐니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현재 요렇게 1 이렇게 잡아주게 된다면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케이스 그래서 양수이긴 한데 누구보다 작은 경우로 볼 거냐면 1보다 작은 경우 이게 1번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렇게 1보다 큰 가분수일 때로 나누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요런 경우에 대해서는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면요. 얘가 오히려 마이너스 스윙이 되었을 때 숫자가 더 커지고 있는 중이니까 점점 요렇게 x가 커지면서 아래가 점점 y가 점점 이렇게 작아지게 되는 감소함수의 그래프 모양으로 나오게 될 거고요. 얘 같은 경우는요. 요렇게 그려지다 보면은 얘가 이렇게 했을 때 점점 거듭제곱으로 하면 할수록 훨씬 더 커져요. 그러니까 얘가 점점 x가 커질수록 y가 똑같이 커지는 이런 그래프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됐든 이렇게 됐든 지수함수에서는 반드시 뭐를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되냐면 지금부터 내가 얘기하는 여기 파란색으로 적어져 있는 애들이 있을 텐데 그것들을 하나하나 좀 체크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한번 보게 된다면 그럼 여기 같이 한번 보세요. 자, 그래서 여기 같이 한번 보시게 된다면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잡아줄 거는 바로 뭐냐? 그래서 여기에서는 반드시 y점을 잘 주목해 보세요. 여기 있는 그래프를 잘 주목해 보게 된다면 얘가 절대 지나지 않는 선이 존재합니다. 38선 같은 게 하나 있죠. 여기까지는요. 그 38선 같은 거를 우린 세 글자로 뭐라고 딱 줄여서 얘기한다 그랬어. 38선 같은 걸 우리 세 글자로 뭐라 그래? 얘를 뭐라 그런다 그랬어? 왜 최은성을 보고 있어? 물론 쟤는 알아야 돼. 미적분에서 했거든. 최근에.
뭐야? 그래, 점근선이죠. 그래서 그런 383 같은 친구 점근선이 있다. 여기까지 우리가 먼저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점근선은요, 얘가 절대 지나지 않는, 즉 함수값이 절대 지나지 않는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얘가 x가 될 수도 있습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봐. 얘는 절대 어디를 안 지나고 있냐면 여기 있는 얘죠. 즉 다시 한번 뭐냐면 여기 있는 지수함수, 즉 여기 있는 ax제곱이 0이 되는 그 순간은 절대 인정을 못하지. 왜? 밑이 0이 아니니까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저기 있는 요 지수가 0이 되는 그 순간이 생길 거야. 됐니? 여기까지는요. 그럼 뒤에 숫자가 뭔가 남겠지. 그때 그 남아있는 그 숫자만큼은 절대 못 지나는 마지노선이 된다. 여기까지 얘기를 좀 해줄 수 있습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점근선은 y의 값으로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함수값이 제한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y의 값이 나오게 되는데 그 y의 값은요. 어떨 때를 찾아주면 되냐면은요. 여기 있는 요 a의 x제곱이라는 요 지수 자체가 애초에 얼마가 될 때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얘가 0이 될 때를 기준으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있는 얘,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지수가 0이 되었을 때의 결국 뭐가 되는 거냐면 함수값이 있어요. 실제 함수값. 그러니까 그게 바로 우리가 찾고자 하는 점근선이 되고요. 그럼 점근선을 왜 찾아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이 점근선에 의해서 나오게 되는 게 치역이에요. 됐니?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있는 점근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기 있는 얘 지수가 점점 더하고 있으면 점점 함수값은 커질 거고요. 얘가 만약에 마이너스면 점점 떨어지고 있겠지. 그래서 그런 그래프를 좀 그려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린 점근선 알고 있으면 치역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을 몰라도.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두 번째로 뭐 알고 있으면 도움은 되는 게 뭐 고정점이라는 게 있어요. 뭐 있어 보이는 문제집에서는 정점이라 그래요. 정자가 그 정자할 때의 그 정자예요. 그러면 될 때의 그 정자입니다. 됐니? 여기까지는요. 방금 릴스 하나 되게 재밌는 거 떠오르지 않았어요? 좀 철 지났나 요즘? 왜 이거 뭐 이렇게 가는 거 있잖아요. 이게. 표정 자체가 저 사람 왜 저럴까라는 표정인데 아주 그냥 오늘 그냥 정신줄 놓은 거예요. 2주일 날까지 이렇게 수업을 하고 있어서 정신줄 놓은 거예요. 배고프거든. 한 끼도 못 먹었어요. 오늘 야무지게 고기 먹으려고 어제 고기 해동해 놓고 잤는데 아침에 늦잠이 자가지고 고기를 못 먹고 나왔어요. 굉장히 배가 고파요. 한우 먹어야 돼. 한우 유통기한 오늘까지. 오늘 그래서 이거 끝나고 중간에 텀이 있거든요. 집 가서 구워 먹고 나올 거예요. 밥 해 먹어야 돼요. 오늘은. 자, 글쎄 여기 같이 한번 보게 되면 이런 날 해 먹는 거죠. 언제 해 먹어? 자, 글쎄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한번 보게 된다면 점근선이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나와서 치역이라는 걸 찾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고정점이라는 것이 있는데 고정점은요. 어쨌든 그래프에 그 급하게 올라가는 거, 잔잔하게 올라가는 거 아니면 급하게 떨어지는 거, 잔잔하게 떨어지는 거를 나눠주는 기준점이니까 그래서 그 고정점 정도는 알고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고정점은요. 진짜 말 그대로 그 지수라고 주어져 있는 숫자가 얼마일 때냐면 0일 때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됐니? 여기까지는요. 지수가 실제 0이 될 때 이것만 찾아주게 된다면 뭐 지수함수 그래프는 뭐 다 찾을 수가 있게 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다 보니까 지수함수는 현재 잘 보시면 잘 보세요. 지수함수 같은 경우는 계속 올라가거나 아니면 계속 떨어지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대 최소를 찾으라고 한다면 당연히 어디에서 찾아줄 수가 있는 거냐면 이렇게 범위가 제한되었을 때 그 범위의 양 끝에서 우리는 최대 최소가 항상 나온다. 이 정도까지만 우리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지수함수는 계속 올라가거나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1대1 함수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다 보니까 1대1 함수이고 얘네가 뭐 중간에 겹치는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얘네 최대 최소를 구할 때는요. 반드시 어디에서 갖는다 라는 것까지만 생각을 해주면 되냐면 그 최대 최소는 분명히 얘기하지만 그래프 범위의 양 끝에서 그러니까 나한테 주어져 있는 범위의 양 끝에서 최대 최소를 가지고 있다. 이 정도까지만 잡아주기만 하면은 되겠습니다. 지수함수는요. 이 정도까지 그래프를 그릴 줄만 알면은 아마 여기 있는 모든 문제들은 좀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는 60쪽으로 바로 갈게요. 옛날 여기까지는요. 조금 많이 압축적으로 설명을 했어요. 근데 이게 수능 개념이야. 이 정도까지만 알고 있으면 돼.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개념은 이 정도까지만 알고 있으면은 아마 문제 풀 때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자, 이렇게 대놓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놓고 물어보면 이건 무조건 3점짜리고요. 요게 요즘 수능에 안 나온 지 꽤 됐는데 나올 수 있어. 6평에. 6, 9평에 한 번 딱 나오면은 수능에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6, 9월에 한 번 나오면 수능에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걸 가지고 한번 보게 되면 잘 보세요. 자, 여기 대놓고 동그라미 쳐야 되는 게 있습니다. 대놓고 준 단어가 있어. 여기 있는 저 지수함수의 그래프에 뭐를 줬어요? 지금 이제 보게 되면 얘 현재 무슨 선 줬어요? 점근선 동그라미. 그럼 점근선을 딱 보자마자 우리 바로 떠올려야지. 지수 자체.
즉 여기 있었던 얘 2의 x 더하기 p제곱이죠. 얘가 얼마일 때를 찾아주라는 거예요. 점근선은. 그치? 여기 있는 요 지수로 돼 있는 요 지수식이 0일 때를 생각하라고. 즉 얘를 아예 지워버리라고요. 그럼 남게 되는 숫자는 뭐 남았어요? 얘 아예 지워버리면 누구 남아있어요? p가 남아있어요. 얘 다 지웠는데 q 남지. 그러니까 결국 뭐야? 얘 q가 마이너스 4예요. 끝. 이렇게 되는 거예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fx를 쓰게 되면 점근선이라는 게 그래서 되게 도움이 되는 게 점근선은 저기 있는 지수 자체를 아예 날려버렸을 때의 함수값이니까 그러니까 결국 뭐야? 여기 뒤에 붙어있는 꼬다리가 뭔지가 바로 나와요. 됐냐?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fx는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는 2에 그래서 우리는 x 더하기 p 제곱에 결국 더하기 q 대신에 그래서 우리는 누구 집어넣으면 되냐면은 그래서 마이너스 4예요. 이거 집어넣으면 돼요. 그러면서 여기에 p 찾아야 되죠. 그래서 여기에 p를 찾기 위해서 우리는 여기 있는 함수값 하나를 알려줬고 그럼 함수값을 집어넣어서 우리가 찾아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린 여기 있는 x 대신에 그래서 얼마를 집어넣을 거냐면 0 집어넣을 거야.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f0을 찾게 된다면 여기 x에다 0 집어넣어서 우리는 여기 있는 2의 p제곱에다가 마이너스 4 하죠. 얘가 결론적으로 얼마가 되었다라는 거 보여주면 돼요. 이 p제곱에서 마이너스 4한 게 얼마다? 그치, 얘가 0이다라는 걸 이용해서 넘어가게 되면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2의 p제곱이 나와요. 그럼 2의 p제곱은 4인데 4는 또 2의 몇 제곱이 된다라는 것까지 나오게 되니까요. 그치, 4는 2의 제곱이죠? 그러니까 p가 그래서 얼마가 되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p가 얼마? 그치, p가 2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린 따라서 여기에서 p가 2라는 것까지 나오게 된다면 종합해. 그래서 우린 여기 있는 지금 현재 fx를 찾게 된다면 fx가 결국 우리는 2에 결국 우리는 x 더하기 2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4 하면 되겠죠. 거기에 우리 얼마 집어넣은 게 끝이냐면 x 대신에 얼마 집어넣은 게 끝이에요? 그치, x에 4 집어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에 6제곱에서 4 빼주면 되겠네요. 즉 64에서 4 빼준 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정답 얼마야 그러니까? 정답 60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찾아주면 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64에서 4 빼주면 되니까 정답은 60 끝.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대놓고 물어보는 게 있다고. 됐냐? 여기까지는요. 이런 거 틀리면 우리 서로 서운해지는 거니까 이런 거 절대 틀리시면 안 됩니다. 다음 뒷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옆 페이지네요. 61쪽에 5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평행이동 나왔습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바로 5번 문제 평행이동 나오셨습니다. 그럼 내가 얘기했어. 평행이동 할 때는 항상 얘기했다. 평행이동에서 제발. 봐봐. 평행이동을 할 때는 제발 플리즈. 나 분명히 부탁을 했죠. 2학년 때도 부탁을 했고 1학년 때도 부탁을 했어요. 근데 지금 까먹고 있으면 큰일 나죠. 그거 하나만 얘기해 볼게요. 자,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을 할 때는 자기의 주관을 마음껏 넣어라, 넣지 말아라. 넣어라, 넣지 말아라. 내 주관을 넣어라, 넣지 말아라. 넣어라 이러고 있네. 넣지 말라고, 넣지 말라고. 제발 하라는 대로 좀 하라고. 알겠니? 나의 생각을 버리세요. 나는 대칭이동이 좋아요. 그래서 난 대칭이동 먼저 할 거야. 이딴 소리 하지 마세요.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그냥 제가 하라는 대로 하세요. 알겠습니까? 얘가 하라는 대로 하세요. 잘 보세요. 우리 여기 있는 함수 y는 4의 x제곱 그래프가 있습니다. 얘 현재 x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y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현재 평행이동시켰답니까? 그치? 그러면 식을 만드세요. 이렇게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자,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y는 얘가 지금 이제 이렇게 잡아놨을 때 얘가 그래서 4의 x제곱이라는 것이 주어져 있는데 나는 여기에 대해서 나는 x축의 방향으로 나는 지금부터 얼마만큼 평행이동할 거냐면 1만큼. 그리고 나는 여기 있는 y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시킬 거냐면 y축으로 우리는 a만큼 평행이동시키겠습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a만큼 평행이동시켜버리게 되면 우리 이미 알죠? x축으로 평행이동한 정도를 x 대신에다가 우리는 집어넣어서 보게 되면 우린 결국 x 대신에 누구 집어넣기만 하면 돼요. x축으로 1만큼 이동했다니까 우리 x 더하기 1 아니면 x 빼기 1. 그치? x 살리면서 우리는 x 빼기 1을 대입해주면 되고요. y는 이동한 정도만큼을 그냥 식 뒤에다가 뭐 해주면 돼요? 그치? 얘는 그냥 식 뒤에 더한다지.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는 식 뒤에 더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가지고 그대로 답을 한번 쓰게 되면 그래서 나는 여기에서 얘가 그래서 y는 잡아주게 되면 얘가 그래서 4에 우리는 x 대신에 누구를 그대로 집어넣을 수가 있냐면 이렇게 x-1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평행이동한 정도만큼을 y축으로 이동한 정도만큼을 뒤에다가 더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이게 현재 그래프예요. 됐니?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렇게 돼 있는 이 그래프가 지금 이제 몇 컴마 몇을 지난다고 하고 있는 중이야? 대놓고. 그치? 이거를 대놓고 지나간다고 하고 있는 중이니까 얘를 그대로 뭐 해주면 되냐면 대입하면 돼. 이게 정답이죠. 그래서 여기에다 그대로 집어넣어주게 되면은 결국 y 대신에는 5를
그 다음에 x 대신에는 2분의 3을. 그래서 2분의 3에서 1 빼면은 2분의 2 빼니까 2분의 1제곱. 그러니까 우리는 4는 2의 제곱이죠. 그러니까 2의 제곱에 2분의 1제곱 더하기 a가 됩니다. 됐나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a 나오네. a 얼마야? 그러니까 a 3이죠. 그래서 정답은 a 구하라니까 정답은 3이다.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 여기까지는요? 되게 쉬웠던 4월 학평 기출 문제입니다. 되게 쉬웠죠? 됐냐? 여기까지 이지했죠? 여기까지 좀 괜찮았습니다. 96%잖아요. 이거 8등급도 맞춘다는 소리야. 9등급 떼지 말라고.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이거 틀려서 9등급 떼지 마세요.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8번 문제인데요. 미리 얘기를 하자면 틀린 애들은 생각보다 없죠? 근데 왜 틀린 애들이 생각보다 없냐? 출처를 잘 보시면. 이거 문과 문제예요? 이과 문제예요? 이거 이과 문제예요. 그럼 이 당시에 왜 이과만 나왔느냐? 문과는 왜 이걸 내지 않았느냐? 물론 이거 문과에 있었으면 문과 애들은 다 틀렸을 거예요. 문과에서 정답률을 완전히 깎아먹었을 텐데 왜 문과에서는 이거를 내지 않았느냐? 좋은 소스일 텐데, 좋은 4점짜리일 텐데 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그 당시에 여기 파트는 문과가 시험을 보지 않았습니다. 문과는 여기를 안 했어요. 이과만 했거든. 됐냐 여기까지는요? 이게 그 당시 교육과정으로 따지면 미적분 2라고 하죠. 지금 미적분 2라고 하는데 그 미적분 2에 있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얘가 현재 미적분 2에 있기 때문에 얘가 그래서 이과들만 시험을 봤었습니다. 문과들은 그럼 어디까지만 봤어요? 우리 맨 처음에 했던 지수와 로그까지만 봤어요. 문과들은 지수와 로그까지만 봤어요. 그래서 로그 계산할 수 있고 지수 계산할 수 있기만 하면 오케이. 그게 문과였고 이과는 함수를 이용해서 어쨌든 얘들 가지고 미분적분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미분적분 해야 되니까 이과들만 그래서 여기가 있었던 그런 시절입니다. 그래서 얘 정답률이 압도적으로 높아요. 근데 이 문제 잘 생각해보면 쉬워요. 왜 그러냐면 잘 한번 보시면은 이 문제 되게 쉬운 이유를 설명해 줄게요. 잘 보세요. 우리 이렇게 생겨먹은 그래프가 있는데 얘가 결국 어디를 안 지났으면 좋겠다는 거야. 제2사분면 안 지났으면 좋겠다는 거야. 이거 식으로 접근하기에는 뭔가 되게 애매모호합니다. 그래프 자체도 그렇고. 그쵸?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식으로 접근하기에는 뭔가 좀 애매모호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요. 오히려 뭘 그려보면 되게 쉽냐면 이 문제의 핵심. 그래서 내가 여기 적어주는 거야. 이 문제의 가장 큰 핵심은 이거야. 그래프라고 하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래프를 잘 그리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래프를 가지고 그림을 가지고 해석하다 보면은 결국 어떤 조건에 만족해야 되는가가 보여요. 그 어떤 조건에 만족해야 되는가를 찾으면은요 오히려 식이 되게 간단하게 나와요. 그러면서 우리가 원하는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과들은 이거를 그동안 많이 연습을 했기 때문에 왜냐면 미적분 1이라는 교과에서도 연습을 하고요. 미적분 2라는 거를 2학년 때 배웠거든. 그 당시에는 2학년 2학기 때 배웠거든요. 2학년 1학기 때 미적분 1을 배우고 그 당시엔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2학년 때 연습을 이미 적분까지 많이 돌려본 아이들이야. 그러니까 적분까지 많이 돌려본 아이들이니까 이거 3학년 때 내봤자 애들이 많이 맞았다는 소리죠. 2년을 연습했는데 그래프 그리는 걸. 그렇지 않니? 그러니까 2년을 연습했으니까 다 많이 맞췄다는 소리야. 다시 뭐야? 너네도 똑같이 현재 2년을 연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년을 연습하고 있으니까 그래프 그려서 판단하다 보면은 이런 문제들 요즘 잘 나오는데 이런 문제들은 충분히 다 맞출 수 있다. 여기까지 좀 얘기를 해드리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다음 문제 이거 있지. 참고로 얘기하자면 이거는 너네가 비슷한 거를 내가 이미 개념책 할 때 2학년 때 풀어드린 적이 있어요. 비슷한 거를 풀어드린 적은 있어요. 여기 있는 요 문제는. 됐냐 여기까지는요. 비슷한 걸 풀어드렸어요. 물론 2학년 거 조금 더 쉬운 거를 가지고 내가 설명을 했지만 비슷한 거 풀어드린 적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야? 나는 너네한테 2학년 때부터 한결같아요. 지수함수는 그래프로 접근해라. 웬만한 문제들은. 이 얘기를 내가 지금 너네한테 계속 하고 있는 중이야. 그러니까 그려보면 편해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오히려 그리는 게 답일 수 있어서 열심히 그려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자, 그러면 얘 그래프를 생각할 건데 여기 있는 얘 x 앞에 있는 마이너스 때문에 꼴배기 싫죠? 그럼 얘만 일단 밑으로 내려보세요. 그래서 우린 여기는 fx를 잘 보시게 된다면 잘 보세요.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는 그대로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얘가 그럼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가 튕겨져 나와요. 그러니까 2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얘가 그래서 2분의 1이 되었고 거기에 우리는 몇 제곱이 되냐면 이렇게 3x-4제곱이 되고 거기에 우리는 더하기 k가 됩니다. 뭐 여기는 지수에서 그냥 마이너스 제외한 딴 것들은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럼 적어도 보세요. 그럼 얘는요 2분의 1이죠. 그럼 밑이 현재 1보다 커요? 작아요? 진분수니까 작아요. 그럼 1보다 작아요. 그럼 얘는 현재 증가하고 있는 함수예요? 감소하고 있는 함수예요?
감소하고 있는 함수입니다. 즉 얘는 어떻게 되는 그래프냐면 감소, 즉 점점 떨어지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떨어지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점점 이렇게 떨어지고 있을 그래프인데 잘 보시면 잘 봐. 그럼 얘가 원래 이런 그래프가 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어떨 때 그려지냐면 여기 있는 이제 점근선 K를 잡아놨을 때 얘가 현재 K보다 컸을 때는 이렇게 점점 떨어지는 그래프가 나와요. 근데 얘는 뭐야? K보다 점점 작은 쪽에서 이런 그래프 모양을 가지면서 점점 떨어져야 되지. 다시 한 번 뭐야? 이거 뒤집으라는 소리가 돼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뒤집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그래프가 나올 거냐면 그래서 잘 보세요. 여기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면 이 그래프를 그냥 뒤집으라는 소리야. 이해됐니?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그대로 뒤집으라는 소리야. 뒤집게 되면은 얘가 그래서 이런 식의 그래프가 된다. 여기까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K를 기준으로 점점 떨어뜨리는데 점점 아래쪽에서만 그려지게 되는데 오히려 X가 작으면 작을수록 그 숫자가 훨씬 더 커지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됐냐?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X가 작으면 작을수록 오히려 마이너스 때문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결국 뭐예요? 점점 더 아래로 떨어뜨린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잘 봐. 여기 앞에 마이너스 붙어 있는 그래프는요. 직관적으로 이해하세요. 직관적으로. 이게 뭐 대칭이동인데 그 대칭이동까지는 생각할 필요 없고 그냥 직관적으로 이해하면 결국 뭐야? 얘 마이너스 붙었을 때 함수까지 점점 커진대. 이 얘기인 거야. 그러니까 뭐야? K 기준에서 더 큰 숫자를 빼면은 당연히 더 함수값은 더 낮은 거에서 나오겠지. 그래서 점점 얘는 반대로 올라가는 그래프가 된대. 이런 그래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됐나요? 여기까지는요? 준이 여기까지 됐어? 됐어? 그러니까 봐. 여기 봐봐. 얘 2분의 1이죠. 얘 지수가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x가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분모만 더 커지지. 그치? 그럼 분모가 더 커지면 숫자는 점점 커져 작아져? 그래. 그럼 k 입장에서 빼는 거잖아. 그럼 점점 더 작은 숫자를 빼면 k에 더 달라붙겠지. 그치? k에 좀 더 달라붙겠지. 반대로 얘기하면 여기가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면 마이너스 거듭 제곱 때문에 얘가 분자로 올라와요. 즉 숫자가 점점 커져요. 마이너스가 붙어질수록. 그럼 뭐야? K 입장에서 더 큰 숫자를 빼는 거지. 그럼 뭐야? K 쪽에서 점점 멀어지겠지. 그걸 그래프로 그린 게 이런 빨간색 그래프로고요. 됐니? 여기까지 했냐? 그 얘기 한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 했냐? 그러니까 대칭이동이나 이런 것들까지는 기억 안 해도 돼.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해봐. 알겠니? 여기까지 했냐? 그럼 직관적으로 생각해보면 여기는 얘가 K예요.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될 거냐? 그거만 잘 잡아주시면은요. 아마 큰 문제는 없이 그릴 수 있을 겁니다. 이해됐니?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잘 보세요. 그럼 요렇게 돼 있는 요런 그래프인데요. 그럼 여기 있는 요 그래프에 대해서 그럼 잘 보시면 나는 이거를 가지고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 여기 있는 좌표평면상에다가 실제로 한번 그려볼게요. 그래서 K가 지금 현재 어디서 잡혀지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무렇게나 현재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려도 되는 거냐면 이렇게도 되는 거야. 그쵸? 상관없어요. 모양만 맞추면 되니까. 요렇게 되어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는 소리가 되냐면 여기 있는 얘처럼 이렇게 돼도 상관이 없다라는 소리입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원하는 건 이 세 개의 그래프 중에서 몇 사분면에 안 지났으면 좋겠다는 것만 보여주면 되냐면은요. 여기 체크. 여기서는 제 2사분면만 안 지났으면 좋겠대 라는 거를 보여주면 됩니다. 그럼 2사분면을 안 지났으면 좋겠대 라는 거를 보여주고 싶으면 여기 있는 요 세 개 그래프 1번, 2번, 3번을 보세요. 여기 있는 얘 1번, 여기 2번, 여기 3번을 기준으로 잡았을 때 2사분면을 안 지나고 있는 그래프는 딱 두 개 있습니다. 그 2사분면을 안 지나고 있는 그래프 두 개를 찾아보세요. 몇 번 몇 번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2번, 3번이 현재 2사분면을 안 지나고 있으니까 2번, 3번을 찾아주는 것이 돼. 여기까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게 지금 여기 내용입니다. 다 왔어? 자, 그러니까 여기는 2번, 3번이 현재 2사분면을 안 지나고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면 되는데 그럼 얘를 식으로 좀 표현해주기 위해선 결국 뭐냐면 4개의 4분면을 갈라주는 기준점이 있죠. 그 기준점에서의 함수값이 그러면 어떻게 되겠느냐. 즉 다시 하면 그 4분면을 갈라주는 그 점에서의 함수값이 어떻게 되면 되겠느냐. 그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마지막입니다. 됐니? 여기까지는요? 그럼 그걸 마지막으로 봤을 때 그럼 잘 보세요. 4분면을 갈라주는 게 무슨 축과 무슨 축이에요? 항상 얘기하지만 X축, Y축이죠. 근데 여기서는 X축이 그렇게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지. 결국 뭐야? Y축이 가장 큰 힘을 발휘할 거니까 우린 여기는 얘 우리 X가 0일 때의 여기 1대의 결국 뭐를 찾을 거냐면 함수값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봐. 이게 지금 이제 여기 마지막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저기 0이 되었을 때의 함수값을 한번 생각을 해봐. 그때 그 함수값이 결국 어디 있는 것까지는 오케이냐면 잘 보세요. 여긴 요 빨간색을 봤을 때 얘가 원점이 있는 거 돼야 안 돼요? 여기 0 되는 거 돼야 안 돼? 되는 거지. 0,0을 지난다 하더라도 이게 현재 녹색 그래프거든요. 그럼 0,0일 때는 어차피 2사분면 안 지나는 거잖아요. 그럼 오케이 났어요.
빨간색일 때 그럼 음수가 될 때죠. 그 음수가 될 때도 현재 2, 3분면 안 지나니까 오케이가 났죠. 됐습니까? 여기까지 했냐? 하지만 0일 때의 함수값이 양수가 나와버리면 어디를 빼박으로 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2, 3분면은 빼박으로 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그건 뭐야? 얘만 아니면 된다. 다시 한번 뭐예요? 0일 때의 함수값이 양수만 아니면 돼. 이것만 보여주면 된다라는 게 지금 여기 마지막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냐? 여기까지 했냐? 왜냐면 x는요 제한을 할 수가 없는 게 너무 많아요. x는 솔직히 얘기해서. 그치? 여기까지 했냐? 그래서 x가 너무 많아서 우린 여기 있는 x가 제로일 때의 함수값 즉 y값을 가지고 비교를 하는데 그때 우리는 실제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는 f0를 구해서 만들어낸 그럼 여기 0 집어넣으면 얘가 어차피 날아가니까 k-16 나오게 되네요. 그때 그 k-16이라는 요 0일 때의 함수값이 결국 0보다 어떻다라는 것만 보여주면 끝난다는 거예요. 크거나 같다 아니면 작거나 같다. 그치? 작거나 같다라는 걸 그림으로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그래서 얘가 그래서 0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 보여주면은 그래서 k가 결국 16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결론이 나와요. 그럼 상수 k의 최대값 나오게 되겠네요. 그래서 상수 k의 최대값 찾아보세요. 얼마 되겠습니까? 그래서 최대값 얼마예요? 16이죠? 그래서 16 골라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프로 좀 접근해야 되는 것들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잘 보시게 되면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지금 현재 보게 되면은요. 이게 그나마 제일 깔끔한 설명인데 얘네 현재 보게 되면 그래프로 좀 접근을 하는 거야. 그래프 모양이 어떻게 생겨먹었는지를 확인을 하고 그 그래프 모양이 생겨먹은 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얘가 그럼 2, 3분면 안 지나게 우리가 그래프를 조정을 해보는 거예요. 됐냐? 여기까지는요. 한번 꼭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게 되면 여기 9번이 있습니다. 9번 문제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계속 그래프를 연습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계속 연습할 테니까 그 그래프를 어떻게 접근하실지를 계속 생각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폭넓은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그래프에 대한 폭넓은 해석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래프에 대한 해석이 무조건 최우선적으로 진행되어야 된다는 점. 그래서 그거를 좀 얘기를 하면서 여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에 대한 폭넓은 해석이 되어야 돼요. 자, 봐봐. 쟤는 그래도 많이 쉬워요. 왜 많이 쉬워요? 라고 한다면 A형 문제라서요. 문과 문제라서요. 뭐 그것도 있겠지만 얘 많이 쉬운 건 그래도 여기 체크. 요 fx 그래프가 완벽합니까? 완벽하지 않습니까? 적어도 얘는 완벽은 해요. 됐냐? 여기까지는요? 문자 없잖아. 그쵸? x 말고 문자 없지. 결국 뭐야? 얘 일단 완벽해요. 그러니까 뭐야? 그래프를 정확하게 추론해 볼 수 있다라는 게 지금 여기 내용이에요. 됐냐? 여기까지는요? 근데 이게 정답률이 33%밖에 안 돼요. 다시 한번 뭐야? 우리 문과들은요 이 그래프를 진짜 싫어합니다. 왜냐? 우리 문과들은요 이 그래프를 보는 순간 식으로 접근하려고 그러거든. 식으로 접근하면 답 안 나와요. 이거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자,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근데 우리 그래프를 그릴 건데 fx 그릴 거예요? 아니면 fx의 절대값을 그릴 거예요? 절대값을 그릴 거야. 잘 봐. 절대값이 목표야. 그럼 절대값은요. 뭐는 절대 버리기만 하면 되는 거야. 뭐를 절대 인정만 안 해주면 되는 거야. 절대값은 뭐만 인정 안 하면 돼? 0 인정합니다. 절대값은 0 인정합니다. 누구만 버리면 돼? 주은이 절대값은 누구만 버리면 돼? 그치, 마이너스만 버리면 돼요. 마이너스만 플러스로 바꿔주면 되는 거잖아. 다시 한번 뭐야? 양수는 자기 자신이 나와. 0도 자기 자신이 나와. 마이너스만 플러스로 바꿔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 뭐 할 거야?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꿔야지 이 생각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 0 되는 순간을 찾아. 그게 기준이에요. 왜? 어차피 얘가 현재 1보다 작아요. 결국 뭐야? 얘 계속 떨어지고 있을 거란 말이야. 다시 얘기하자면은요. 얘 점점 떨어지고 있는 그래프니까 얘 0 되는 점만 찾아주면 됩니다. 그러면 잘 보시면 결국 얘가 0 되려면 여기는 2분의 1에 x-5제곱이 64가 되는 순간이죠. 64는 2의 몇 제곱이에요? 2의 5제곱이 64냐? 2의 6제곱이죠? 그럼 여기 마이너스 6을 만들어 놔야 될 것 같지 않아요? 느낌상으로 봤을 때. 왜? 그래야 마이너스가 올라가면서 여기 밑으로 내려가면서 여기가 2가 될 거고 그러면서 2의 6제곱이 나올 거니까 결국 얘가 마이너스 6제곱이 되면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가면 돼. 그럼 여기 마이너스 6을 만들어주는 x를 찾아보세요. 그럼 x가 현재 마이너스 얼마가 되니까요? x 빼기 5가 마이너스 1이야. 아 마이너스 6이야. 그럼 x는?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6이 되면 좋겠다는 거잖아. 그 x 찾으라고. 누구냐 그럼 x값? 마이너스 1이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1일 때가 0이에요. 됐냐? 여기까지 했냐? 그러면은 뭐야? 얘가 원래는
이런 식으로 점점 여기 마이너스 1에서 0이 될 때까지 이렇게 점점 떨어지고 있다가 점점 이제 계속 떨어질 거거든요. 됐니 여기까지는요? 근데 점점 떨어지겠는데 그거를 나는 뒤집어 까 올리겠다는 거야 지금부터는. 그래서 얘가 이런 식의 그래프가 됩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마이너스는 버렸으니까. 그래서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되면서 저런 식의 그래프가 됩니다. 그러면서 나오게 되는 요 파란색과 검은색의 끔찍한 혼종, 얘가 현재 y는 절대값 fx가 됩니다. 그럼 이거를 이렇게 확인을 했는데, 그럼 여기 있는 거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지금부터 뭐를 그릴 거냐면 직선 y는 k라는 직선을 그릴 겁니다. 아무렇게나 그려요. 왜? k는 현재 이렇게 주어져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여기 있는 y는 k라는 직선이 이렇게 그렸는데 잘 보세요. 그랬을 때 여기서는 분명히 교점이 두 개가 생길 거예요. 양수에서 그릴 거니까 웬만하면. 됐냐 여기까지는요? 그럼 교점이 두 개가 생길 건데 그 교점 하나가 무조건 어디에서 만나야 되냐면 동그라미. 얘가 제1사분면에서 무조건 하나는 만나야 된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즉 여기 있는 요 점 A라고 할게요. 얘가 반드시 뭐 해야 된다라는 거를 보여줘야 되냐면요. 얘가 반드시 존재했다. 즉 얘가 반드시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보여주기만 하면은 되겠습니다. 즉 제가 이때요 라는 거 하나 보여주게 되면 끝나는 거거든요. 제가 이때요 하나 보여줄 테니까 그럼 이게 어디서 존재하는데요 여기까지만 가면 돼요. 됐니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이게 이때요는 인정을 했으니까 그러면 이게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봐야 되는 건 where이에요. 즉 어디에서 그게 존재했냐고. 그래서 어디에서 그게 존재했는가를 보여주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 y 값을 찾기 위해서 나는 지금부터 그래프를 다시 보는 겁니다.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우리는 지금부터 보게 되면은 여기 있는 곡선은 현재 움직이지 않아요. 다시 한번 뭐만 왔다 갔다 거리고 있냐면 직선만 왔다 갔다 거리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럼 직선만 현재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태에서 얘가 1사분면에서 만나게 하려는 거에 기준점을 잡아본다면 그럼 그 기준점은 바로 어디가 기준이 될 거냐면 잘 보세요. 자, 어디는 현재 지금 현재 1사분면에서 안 만나는 점이 생겨요. 그거의 가장 높은 점을 찾아보세요. 1사분면에서 안 만나는 가장 높은 점을 찾아보세요. 어디야? 여기죠. 됐니 여기까지는요? 다시 한 번요. 예, 여기 x가 0일 때의 함수값보다는요 위쪽에 있으면 됩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여기 0 집어넣었을 때 나오게 되는 함수값이 결국 얘가 32잖아요. 그럼 32 빼기 64 하면은 마이너스 32죠. 결국 뭐야? 얘 절대값 쳐서 올라간 여기 32보단 위쪽에 있어야 돼요 라는 걸 보여주면 돼요. 됐니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점보다는 위에 있어야 얘가 1사분면에서 다 만날 거 아니야 점들이. 그러니까 얘보다 조금 더 y값이 위에 있습니다 라는 거 보여주면 되는데 그때 얘 0일 때 y값이 32잖아요. 결국 뭐야? 우리는 그래서 그래서 여기 있는 k는 32보다는 크대 라는 거를 보여줄 수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1사분면에서 만나기 하기 위해서 나는 지금부터 그래프를 조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돼 있는 거 하나랑 그 다음에 떨어뜨리겠죠? 됐니 여기까지는요? 그럼 진짜 말 그대로 제일 컸을 때를 생각해 본다면 이 그래프의 가장 큰 맹점은 얘가 절대 안 지나는 점근선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점근선이 원래는 존재했다는 겁니다. 왜? 잘 보시면 얘가 원래 이렇게 쭉 아래로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쭉 아래로 떨어지는 그래프가 이렇게 했을 때 여기는 이런 점근선을 가져요. 근데 이 점근선이 누구냐면 얘가 날아갔을 때, 즉 뭐냐면 마이너스 64일 때가 점근선이라는 거를 알고 있단 말이야. 근데 뭐예요? 얘네들을 다 뒤집어 까 올려버린 거예요. 절대값이니까. 그 절대값에 의해서 뒤집어 까 올려버리게 되면 얘가 어디로 가게 된다라는 것까지 나오게 되냐면 이렇게 점근선의 역할은 잃어버렸지만 어쨌든 점근선 비스무리한 건 생긴다는 거예요. 왜? 이 파란색 곡선은 안 지나는 점이 분명히 존재할 거니까요. 그래서 우린 여기 있는 얘 점근선, 그래서 y는 64를 기준으로 잡았을 때 그 64라는 점을 우리는 여기 있는 요 갈색으로 주어져 있는 이 절대값에서 올라간 저 부분은 절대 지나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음수로 돼 있었던 원래 부분은 지나가겠지만 그게 아닌 부분에선 절대 지나가지 않습니다. 됐니 여기까지는요? 결국 얘가 절대 지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뭐예요? 제가 최대값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이거가 딱 되는 순간 또 어디서부터 안 만나게 되냐면 1사분면에서 또 안 만나게 된다라는 맹점이 생기거든. 그래서 얘가 누구보단 작아야 되냐면 64보단 작아야 돼요. 그래서 32보다 크고 64보다 작은 자연수 K의 개수를 찾아달라는 게 여기 문제죠. 그래서 이거 격자점 세는 거, 즉 우리 개수 세는 거 알죠? 이렇게 둘 다 등호가 안 들어가 있을 때는 64에서 32를 빼고 거기에 1을 더하면 돼요? 빼면 돼요? 이거 내가 맨날 얘기했지. 이거 사이에 정수의 개수 셀 때는 큰 거 작은 거 빼게 되면 둘 중에 하나가 등호가 들어가 있는 경우야. 됐니 여기까지는요? 그럼 등호 안 들어간 경우니까 거기서 하나를 또 뭐 해주면 되는 거냐면 빼면 돼. 이게 답이야.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 계산해주게 되면 답 나옵니다. 그래서 정답은 31개. 그래서 답이 31개래요. 여기까지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이해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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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더 얘기를 하자면 얘네들은 결국 뭐를 그리고 문제를 푸는 거냐면 그래프를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겁니다. 이 그래프 가지고 푸는 문제를 그래프를 가지고 안 풀려고 하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자, 그랬을 때 여기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바로 옆에 어려웠던 수능 문제 하나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신 차려. 작년 수능 문제 하나 같이 보고 할게요. 11번입니다. 작년 수능 20번 문제인데요. 수문 속뜻이 좀 있거든요. 그것만 잘 해석할 수 있었으면 얘는 쉬웠습니다. 얘만 좀 잘 해석할 수 있었으면 쉬웠고요. 그걸 해석하기 좀 어려웠으면 이 문제는 조금 까다로웠던 그런 문제라고 좀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렇게 해서 같이 한번 봐주면 되는데요. 여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솔직히 얘기를 하자면. 근데 정답률은 뒤지게 낮거든요. 왜 그러냐면요. 이유는 하나예요. 사람들이 저 문제를 보고 저 문제가 진짜 의미하는 바가! 초콜릿 먹으니까 졸리지 아주 그냥. 응? 히터 아주 앞에 있다고 아주 그냥 나른나른해지지. 현민이랑 자리 바꿀래? 쟤 안 그래도 아프다는데? 어? 저쪽 자리에 앉으면 겁나 추워요. 저기 겁나 추워요. 바람이 너무 잘 들어와 저기 자리에. 절로 갈래? 어? 거기 있으면은 얘 히터의 영향을 못 받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 겁나 추워 저기. 아니야 저것 때문은 아니야. 얘 때문이야. 여기 옆에 창문 때문이야. 왜냐면 내가 이 자리도 그 옆에 창문 영향을 받잖아요. 개 춥거든 여기도 앉아있으면. 이쪽으로 부른다 한 번만 더 줄면 넌 여기야. 어? 최은성 자리. 최은성 미적분할 때의 자리. 저기 앉고 싶냐? 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 딱 집중하고 보세요. 이 문제가 어려워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해석만 잘하면 이 문제는 쉽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같이 한번 볼게요. 잘 보세요. 자, 곡선 저거랑 그 다음에 직선 y는 x가 만나고 있는 x 좌표를 나는 지금부터 뭐라고 할 거냐면 k라고 하겠습니다. 잘 보시면 그래프를 좀 그려서 설명을 하자면 이렇게 돼 있는 건데요. 잘 보시면요. 얘가 이렇게 돼 있는 그래프예요. 얘는 점점 이렇게 아래로 떨어지고 있는 그래프입니다. 결국 얘가 현재 y는 얘가 현재 우리는 여기 있는 잡았을 때 얘가 5분의 1에 얘가 이제 x-3제곱입니다. 이렇게 돼 있는 그래프랑 그 다음에 직선 y는 x라고 잡을게요. 그래서 여기는 y는 x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직선이 하나 그려질 겁니다. 여기 있는 요 갈색 선이 하나 그려질 건데 잘 보세요. 그때 여기 있는 요 검은색 곡선과 여기 있는 갈색 직선이 만나고 있는 요 점을 잡아요. 그때 여기 있는 요 x점을 나는 지금부터 뭐라고 할 거냐면 얘를 k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얘가 k니까 그럼 잘 보세요. 여기는 요 x점이 k인데 이 k점은 현재 y는 x라는 직선 위에 있는 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x가 k면 y도 똑같이 뭐란 소리라는 거를 눈치는 채고 있어야 돼요. 그치? y도 똑같이 k라는 거예요. 즉 얘가 현재 k, k라는 거를 눈치채야 됩니다. 그때 여기에서 우리가 k, k가 나왔는데 이 k, k가 바로 누구 위에 있는 점이기도 하냐면 저기는 저 곡선 위에 있는 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대로 대입해 봅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그대로 대입해 봅니다. 그래서 그대로 대입해 보게 된다면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k, k를 나는 저기 있는 제 곡선 y는 얘가 현재 여기 있는 5분의 1에 우리는 x-3제곱에 대입을 할 거예요. 그러면 우린 지금부터 y 대신에는 k를 그 다음에 x 대신에도 k를 집어넣게 되면서 얘가 그래서 여기 있는 5분의 1에 우리는 k-3제곱으로 잡아줄 수가 있게 됩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여기 잘 한번 보실래요? 지금부터 진짜 잘 한번 볼래요? 그러면 얘 지금 현재 보게 되면 얘 k는 이거 k-3제곱을 분모에다 주는 거니까 그럼 이렇게 딱 주게 되면 얘가 결국 여기 있는 5의 k제곱에다가 결국 우리는 5의 마이너스 3제곱을 곱해주는 것이 되면서 얘가 결국 어떻게 되냐면 분자로 올라와요. 그래서 5의 3제곱이 이렇게 분자로 올라오는 이런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왜 그러냐면 여기 잘 한번 보시면은 얘 잘 보면 얘는 결국 얘가 이렇게 잡았을 때 얘가 그래서 5분의 1의 k제곱 곱하기 얘가 그래서 5분의 1의 마이너스 3제곱이잖아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렇게 해서 봤을 때 얘는 마이너스 만나면서 분자로 올라가겠지?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저기다가 식을 다시 하나로 합치겠지? 그게 지금 이제 저기 이렇게 됐네? 이렇게 나오게 되면서 잘 보시면 잘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 잘 보세요. 그러면 여기 딱 보는 순간 얘를 올리고 싶어집니다. 그러면 올려보세요. 그래서 얘를 좀 올려보게 된다면 그래서 여기 있는 분모에 있었던 5의 k제곱을 분자로 올려요.
그래서 양변에 5의 k제곱을 곱해버리게 된다면 얘가 그래서 k 곱하기 우리는 5의 k제곱이 나와요. 얘가 이제 5의 세제곱이라는 거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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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거랑 좀 많이 비슷한 형태가 나오지 않아요? 그쵸? 여기에 현재 둘 다 뭐 하기 전이냐면 세제곱하기 전에 숫자가 나와버리죠. 결국 뭐예요? 얘네 세제곱하고 거기에 마이너스 1제곱 해버린 거. 즉 여기에도 마이너스 3제곱을 한 거. 이게 우리가 찾고자 했던 저 함수값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잘 한번 보시면요. 끝났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 잘 보시게 된다면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찾아야 되는 거 얘가 그래서 k 세제곱 곱하기 우리는 5에 3k제곱분의 1이라는 것이 있는데 얘가 결국 뭐예요? 얘 그냥 역수치한 거예요. 세제곱한 다음에. 그래서 얘 그래서 역수치하게 되면 얘가 결국 뭐냐면 5의 9제곱분의 1이 됩니다. 즉 우리가 원했던 저 함수값은 결국 뭐냐면 5의 9제곱분의 1. 저걸 찾아주세요. 라는 게 지금 여기 내용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해됐니? 여기까지는. 자,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해서 잡았을 때 그러면 여기 잘 한번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이거를 가지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원했던 결국 f의 괄호 그래서 여기 있는 얘가 그래서 나오게 되면 여기 있는 k세제곱 곱하기 결국 우리는 5의 3k제곱분의 1이라고 주어져 있는 것이 있는데 얘는 결국 여기 있는 얘 괄호 안에 게 결국 뭐냐면 5의 9제곱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그래서 뭐가 되는 거냐면 요렇게 잡아줘. 그래서 얘가 그래서 5의 9제곱분의 1. 이거에 대한 함수값을 찾아주세요. 라는 게 여기 최종적인 결론이 된다라는 걸 잡아줄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게 현재 우리가 지금 현재 보게 되면은요. 여기 있는 요 한 문장을 가지고 내가 지금 현재 요렇게 연결을 좀 시켜서 식을 좀 정리해봤더니 오히려 우리 문제에서 요구했던 그 함수값이 그래서 뭔데를 원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찾아준 결론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그거를 가지고 보았을 때 우리가 이제 그 다음으로 보실 건 이거예요. 그럼 여기 그 다음으로 보셔야 되는 건 뭐냐면 그럼 여기 잘 한번 보세요. 여기 잘 한번 보세요. 그러면 얘가 현재 5의 9제곱분의 1인 거예요. 그럼 5의 9제곱분의 1은 당연히 여기 이렇게 해서 봤을 때 잘 한번 보시면은요. 여기 있는 얘가 K보다 여기 있는 요 X가 K보다 얘가 과연 왼쪽에 있는지 오른쪽에 있는지를 확인해 주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거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잡아놨을 때 여기 있는 얘가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체크해야 되는 게 얘가 where 즉 얘가 그래서 진짜 어디 있었는지를 확인해 주는 게 그 다음이 되니까 그럼 그 어디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줘야 되는 게 생깁니다. 그래서 그게 실제로 어디 있었는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그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할 거는 오히려 뭐냐면 실제 그러면 K를 1이랑 좀 기준을 잡아봤을 때 그럼 1이랑 좀 기준을 잡아봤을 때 그럼 얘가 어디 있을 것이냐 라는 게 여기 관건이 됩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를 잘 보시면 얘가 그래서 1이었을 때를 기준으로 살펴보세요. 됐니요? 여기까지는요? 숫자가 정해지면 좋은데 숫자가 안 정해질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그래서 1일 때를 기준으로 살펴보시면은요. 얘 딱 나와요. 여기 1 집어넣으면 y값 얼마 나와요? 야! 야! 여기 1 집어넣으면 y값 얼마 나와요? y는 x선 직선에서 x 대신에 1 집어넣으면 y 얼마 나와요? 1 나와. 하지만 여기 1 집어넣으면 얼마 나오게? 5분의 1의 마이너스 2제곱이죠. 그럼 5분의 1의 마이너스 2제곱은 얼마예요? 25. 그럼 25가 더 커요? 1이 더 커요? 25가 훨씬 더 크죠. 다시 한번 뭐예요? 요 직선보다 요 곡선에 있는 함수값이 더 오른쪽에 있다. 다시 한번 뭐예요? 1은 여기 있었다는 소리예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1은 여기 있었다는 소리예요. 그럼 거기 있는 거를 바탕으로 해서 봤을 때 그럼 다시 얘기하면은 여기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요 K라는 친구는 일반적으로는 1보다 다 오른쪽에 있는 숫자들인 거잖아요. 다시 한번 뭐예요? 여기 있는 얘 K보다 큰 모든 숫자들인데 그게 어차피 다 뭐보다 크냐면 1보다 큰 모든 숫자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 수 있는 거예요. 됐냐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K가 정확하게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확실한 건 얘가 1보다 크대요 라는 것까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주면 그러면 1보다 큰 K보다 큰 X에 대해서는요 모든 함수값이 이거가 되는데 우리가 만족하는 건 바로 누구냐면 여기 밑줄 얘 합성함수값을 구했더니 그 합성함수값이 얼마가 되었다는 것까지 추가적으로 잡아줄 필요가 있냐면 얘가 3x가 되었대 라는 거를 추가적으로 좀 찾아줄 필요는 있다라는 겁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저기 있는 합성함수의 함수값을 구한 게 3x가 되었다 라는 것까지 우리가 추가적으로 생각을 해준다면
그러면은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할 건 오히려 누구냐면 여기에요, 여기. 여기는 fx. 가운데 안에 들어가 있는 fx. 저거를 기준으로 잡아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있는 얘를 우리가 찾아야 되는 오히려 얘를 현재 얘가 진짜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5의 9제곱분의 1은 누가 봐도 1보다 작을 거니까 다시 한번 뭐냐면 이쪽 어딘가에 이렇게 찍힐 거라는 거예요. 5의 9제곱분의 1이라는 건. 근데 얘를 잘 확장을 해보면은요. 얘는 무조건 k보다 큰 오른쪽에서 이렇게 잡힐 수밖에 없죠. 숫자가 겁나 크니까. 그러니까 우린 여기가 또 다른 질문이 되었고 그래서 저기를 좀 찾아주는 게 그 다음이 되었다라는 거를 잡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여기 있는 합성함수를 쓸 거니까 그래서 합성함수를 쓰기 위해서는 결국 여기 있는 얘가 여기 있는 5의 9제곱분의 1이라는 게 결국 어떤 함수 fx의 함수값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함수값을 만들어준 x가 누구였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끝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우리는 잘 보세요. 그래서 여기 있는 fx 즉 나는 여기 있는 얘가 그래서 여기 있는 5분의 1에 우리는 x-3제곱이 있습니다. 얘가 결국 뭐가 되었으면 좋겠냐면 이렇게 5분의 1의 9제곱이 되는 그 x를 찾아주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나왔네. x 얼마가 되기만 하면 돼. 그러니까 x는 얼마가 되기만 하면 돼? x-3이 결국 9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x는 얼마가 되기만 하면 되겠습니까? 그쵸. x가 그래서 12가 되었대. 라는 거를 좀 보여주게 된다면 그럼 x가 12예요. 그러니까 x가 현재 12가 되었으니까 그럼 12를 그대로 집어넣으면 되겠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12를 그대로 집어넣으면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뭐예요? 여기는 요 물음표가 12였구나 라는 거를 좀 확인해 주면은 어차피 얘가 k보다 오른쪽에 있단 말이지. 결국 뭐예요? 저 조건을 만족하고 있습니다. 결국 뭐예요? 여기에다가 12 집어넣어 준 게 정답이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찾아야 되는 그 함수값은요. 3 곱하기 12 해준 게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이 얼마가 되냐면 36이다. 라는 거를 좀 여기서 보여줄 수가 있는데요. 약간 그래프를 좀 잘 그려서 그래프를 좀 잘 이해를 해서 그래프 내에서 문제를 풀 수 있었으면은 아마 충분히 어렵지 않게 조건을 달성할 수 있었을 겁니다. 이런 문제들이 요즘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려운 4점짜리들은 다 그래프를 좀 그려서 푸는 것들이 워낙 대표적으로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프를 좀 생각해 줄 필요는 있다. 이 정도까지 얘기를 하면서 한 2개 정도만 보고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뒤로 한번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최대 최소 부분입니다. 17번을 바로 갈게요. 참고로 얘기하면 오늘 수투가 내용이 되게 짧아요. 그래가지고 오늘 수투가 너무 짧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2교시 1부에도 수원을 좀 하고 있을 겁니다.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2교시 1부 시간에도 수원을 하고 있을 테니까 그걸 좀 알고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대신 얘부터 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는 거 우리는 그래서 64쪽에 17번입니다. 모평 문제인데요. 단순하게 제 1차식으로 주어져 있는 즉 지수가 1차식인 경우에 대해서는 안 물어봐. 왜? 그냥 끝에 거 집어넣으면 최대치로 다 나온다니까. 증가감소라서. 됐니?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그건 너무 쉬우니까 그건 2학년에서 많이 물어보지 3학년에서 절대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럼 3학년에서는 어떻게 물어보냐면 체크. 요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잘 보시게 되면 여기서는 조금 동그라미 쳐줘야 되는 게 하나 있는데 그럼 그 동그라미 쳐줘야 되는 거 하나를 좀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여기서 동그라미 쳐야 되는 거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지수에 뭐가 있다라는 사실에 동그라미 쳐주기만 하면 돼. 지수에 뭐가 있어요? 절대값 있습니다. 절대값 동그라미. 자, 그러면 우리 여기 있는 지수, 즉 여기는 x한테 현재 절대값이 씌워져 있는 겁니다. 그럼 x한테 현재 절대값이 씌워졌다는 건 결국 x의 입장에서 마이너스를 인정하겠다는 겁니까? 인정을 하지 않겠다는 겁니까? 그치, x의 입장에서 인정을 하지 않겠다는 거야. 그러면 내가 원래 이렇게 잡아놨을 때 잘 보시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을 거란 말이지. 그래서 얘가 현재 y는 2의 x제곱이라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을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2의 x제곱이라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을 건데 여기에 절대값을 씌웠다는 건 우린 누구만 현재 챙겨주겠다는 것이 되냐면 여기 있는 얘를 기준으로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가는 저 친구만 그대로 챙겨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요. 쌤 마이너스가 붙었을 땐 그럼 어떻게 돼요? 라는 게 그 마지막이 되는데 그럼 마이너스가 붙었을 때는요. 이 그래프를 그대로 뭐 하면 되는 거냐면 복붙하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잘 보시면 얘가 1이든 마이너스 1이든 같은 함수값을 갖는다는 소리고 2이든 마이너스 2든 같은 함수값을 갖는다는 소리예요. 다시 뭐예요? 얘가 이렇게 복붙이 되었다. 그래서 요런 갈색 그래프가 나온다 라는 거를 좀 잡아주면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럼 여기에서의 우리는 마이너스 1에서부터 3입니다.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1에서부터 3 요렇게 잡아놨을 때 그럼 최대 최소를 찾아주면 되잖아. 그럼 최대 최소는요 그래프로 보세요. 자 그럼 우리가 현재 잡아준 건 여기 갈색이에요.
그럼 갈색에서의 최대 최소를 확인해 주는 거니까 그럼 갈색에서의 최대 최소는 당연히 최대값은 당연히 큰 쪽에서 같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 0까지는 같이 생각을 해줬을 때 그럼 마이너스 1, 0, 3 중에서 최대값은 어디서 가질 거예요? 3에서 최대값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쵸?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함수값 찾으면 되고 그럼 최소값은 어디서 갖고 있겠습니까? 양 끝이 아니면 0이야? 마이너스 1이야 0이야.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일 때는 오히려 0보다 조금 더 위로 올라갔죠. 다시 한번 뭐야? 0일 때 최소값을 가져요. 됐니?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서 확인해 주는 게 필요하고 그래서 여기서 최소값을 갖는다. 이 정도까지 잡아주게 되면 함수값 찾으면 되니까 그 정도는 니들이 찾으세요.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함수값은 니들이 찾으시면 되겠다. 끝. 여기까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2차식은요. 혹시 몰라서 지금은 안 해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좀 해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저기 문제에도 2차식 관련된 건 없어요. 됐니?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지수함수 최대 최소 관련해서 2차식 관련된 건 없고요.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최대 최소는 다음 시간에 시작할 때 해드리는 걸로 하고 67쪽에 오히려 30번 하나만 좀 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있는 67쪽에 30번 하나 보고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데요. 이 30번은 의외로 쉬우니까 가볍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30번은 의외로 쉽습니다. 의외로 쉬워요. 의외로 되게 진짜 이지하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가볍게 좀 접근을 해보자면 여기 같이 한번 보세요. 자, 여기 같이 한번 보세요. 저거랑 저거가 있는데 얘네들이 현재 서로 다른 두 점 A랑 B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각각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잡아서 우린 저기 있는 쟤를 CD라고 하고요. 선분 AB 길이 알려줬고 사각형 저거 정사각형이 아닌 사다리꼴이네요. 그래서 사다리꼴 넓이도 알려줬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A 더하기 B가 그래서 뭔데? 라는 게 지금 여기 문제입니다.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자, 그러면 제일 먼저 너네한테 내가 주문했던 게 있습니다. 항상 얘기했던 친구입니다. 잘 알고 넘어가야 되지? 잘 알고 넘어가야 되지? 우리 항상 주문했던 게 하나 있어요. 항상 내가 이거는 연결하라 라고 했던 게 하나 있습니다. 그 연결하라고 했던 것 그게 바로 뭐냐면 여기 잘 보세요. 여기 보세요. 자, 그래프고 점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 나는 무조건 뭐를 찾는 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급선무다? 점을 찾아라. 됐니?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나는 무조건 점을 찾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A, B, C, D 4개 중에서 기준점 잡아봐. 누구랑 누구의 기준 잡을래? A, B, C, D 중에서 누구한테 기준 잡을래요? A, B, C, D 중에서 누구한테 기준 잡을래? 아, 누구한테 기준 잡을래? 누구한테 기준 잡을 거야? 누구한테? 아, 누구한테 기준 잡을 거냐고? 누구? 아, 진짜 왼수들. A랑 B. 여기에 지금 이제 기준 잡으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A랑 B는 직선과 곡선의 교점이에요. 저기에다가 기준 잡으시면 돼요. 그런데 얘네가 현재 좌표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그냥 문자로 표현하세요. 근데 웬만하면 직선을 지나고 있는 선이면 직선에다가 맞춰주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그래서 우린 여기는 A가 그래서 n, m 이렇게 잡을 거예요. 왜? x가 m이면 어차피 얘가 y는 x 위에 있는 직선이니까 y도 똑같이 m이에요. 그러면서 B의 x좌표를 n이라고 잡으면 y좌표도 똑같이 n이 되겠죠. 그래서 n, m과 n, n 이렇게 우리가 잡아주게 되면서 얘네들을 풀어줄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나는 지금부터 뭐로 좀 연결을 해볼 수 있냐면 그래서 얘네들이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우리는 저기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첫 번째 식 그래서 바로 누구를 찾을 수 있냐면 여기 있는 선분 AB의 길이를 MN에 대해서 정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루트 씌우면 결국 뭐예요? M에서 N을 뺀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큰 거에 작은 거 뺀 걸로 가니까 그냥 N에서 M을 뺀 거의 제곱. 거기에 우리는 Y도 똑같이 빼면 됩니다. 그래서 N에서 M을 뺀 거의 제곱.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N-M의 전체 제곱이 2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루트 2 곱하기 여기 있는 루트 2 그래서 루트 A 그래서 우리는 N-M의 제곱이 되니까 그래서 얘를 잘 보시면 얘가 현재 루트 2 곱하기에 여기 있는 절대값은 저기 있는 루트랑 만나서 날아갑니다. 날아가게 되면 얘가 그래서 누구 만났냐면 절대값이 남게 되면서 여기는 n-m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어차피 우리가 큰 걸 작은 걸 뺐기 때문에 결국 뭐냐면 그냥 자기 자신이 그대로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얘가 그래서 여기 있는 얘들이 그대로 나왔을 때 얘가 이제 몇 루트 몇이냐면 6루트입니다. 그래서 나오게 되는 첫 번째 결론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게 되는 그 첫 번째 결론은 당연히 여기 있는 n-m을 구할 수 있습니다. 얘가 현재 6이다 라는 게 첫 번째 결론이 되겠습니다. 1번. 그런 다음에 그러면은요 여기 잘 보시면 얘는 실제 x좌표들 사이의 간격이 여기는 CD의 길이일 거예요. 왜?
CD는 수선의 발이니까. 그러니까 여기 얘네들을 빼게 되면 얘가 그래서 6이 된다는 걸 이용을 해서 결국 우리는 뭐 할 수 있냐면 사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린 여기 있는 사각형의 넓이를 구할 거고 얘 사다리꼴의 넓이다 보니까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린 여기 있는 거 가로의 길이였던 m과 n이죠. 그래서 얘네들을 서로 더해주고 거기에 높이 6을 곱하고 거기에 절반을 구한. 결국 우리는 여기 있는 3에 결국 우리는 m 더하기 n을 계산을 했더니 얘가 얼마가 되었다는 소리냐면 30이 되었다는 소리입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m 더하기 n이 나오게 될 거고 얘가 그래서 얼마가 된다라는 것까지 나올 수 있냐면 얘가 이제 10이 된다라는 것까지 나와요. 그러면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옮기면 그래서 마이너스 m 더하기 n이 현재 6이면서 단순하게 둘을 더한 게 10이 된다.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얘네 더하면 n부터 나오게 되니까 그럼 n과 m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n이 얼마냐면 그래서 n이 8이고 그 다음에 m이 얼마냐면 그래서 m은 현재 계산하면 되니까 넘어가면은 그래서 m이 2가 된다라는 결론을 잡아줄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내가 너무 혼자 이렇게 쭉 달렸는지 모르겠지만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다 괜찮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점, 얘 두 점 사이의 거리가 6루트2라는 거를 이용해가지고 얘네들 사이의 관계식을 구한 거고 사각형의 넓이를 줬기 때문에 그 사각형의 넓이를 가지고 또 다른 관계식을 찾은 겁니다. 얘네 둘이요. 됐니?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이렇게 해서 봤을 때 그럼 봐봐요. 얘네 두 좌표가 결론적으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n이 현재 나는 현재 8,2가 되었고 말이 꼬였다. 여기는 m은 m이 2니까 그래서 얘가 그래서 몇 컴마 몇이 되었냐면 얘가 그래서 2,2가 되었고요. 그래서 얘가 현재 2,2가 되었고 얘는 n이 8이니까 그래서 얘가 그래서 8,8인데 요 2,2랑 8,8 모두 다 지수함수 위에 있는 점이기도 하죠. 그래서 얘네 둘 다 지수함수 위에 있는 점이기도 하니까 따라서 우린 여기 있는 얘 그래서 2,2라는 걸 저기 있는 지수함수 y는 얘가 그래서 2에 ax 더하기 b에다가 그대로 대입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8,8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나는 저기 있는 지수함수 y는 2에 ax 더하기 b에다가 똑같이 대입을 해보게 되면 결국은 어차피 2의 거듭제곱에 대한 식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지수가 좀 정리가 될 거예요.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네들을 그대로 대입해보게 된다면 따라서 여기 x에다가도 2, y에다가도 2 근데 y는 2의 1제곱이니까 그럼 1을 그대로 올리게 되면 결국 우리는 2에 그럼 뭐가 나오냐면 a 더하기 b제곱이 나와요. 정확하게 하면 2a 더하기 b제곱이지. 그게 결국은 2의 1제곱이 된다. 그거 해가지고 우리가 찾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찾아줄 수 있는 건 여기 있는 2에 우리는 8a 더하기 b제곱이 나오는데 얘가 2의 세제곱이 됩니다. 이거를 이용해서 얘네들을 연결하세요. 그래서 얘 연결하시고 그 다음에 얘 연결하세요. 그럼 얘네들을 서로 연결하다 보게 된다면 결론적으로 뭐가 나올 거냐면 연립방정식이 하나 나올 겁니다. 그거 계산하면 AB 나와요. 됐냐? 여기까지는요. 그거 계산하다 보면 AB 나오니까 그걸 가지고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끝! 요런 내용입니다. 잠깐 쉬었다가 갑시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우리는 뒤에 이어서 쭉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뒤에 이어서 쭉 들어갈게요. 30분까지 쉬었다 갑시다. 30분까지 쉬었다 갈게요. 고생했습니다.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